어머니, 오늘은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뉴스 보니까 요즘 다들 금하더라고. 금통장? 그런 걸 열어서 조금씩 살 수 있다던데 나도 그걸 해볼 수 있나 싶어서 왔지. 은행 문이 열리면 특유의 공기가 있다. 따뜻한 난방, 번호표 기계 소리, 전광판에 뜨는 번호, 창구 너머로 들리는 직원들의 목소리.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자신의 돈과 내일을 이야기한다. 저는 금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 골드보이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은행 창구에서 한 할머니와 은행 직원이 나누는 금통장 상담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금 시세와 시장 분위기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창구 앞 의자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다. 두툼한 파우치를 꼭 쥔 손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직원이 밝게 인사한다. 어머니, 오늘은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조용히 말한다. 뉴스 보니까 요즘 다들 금하더라고. 금통장? 그런 걸 열어서 조금씩 살 수 있다던데. 나도 그걸 해볼 수 있나 싶어서 왔지. 직원이 살짝 미소를 짓는다. 아, 금통장. 요즘 많이들 여세요. 어머니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처음이시면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은행 안에는 숫자와 상품 이름이 가득하지만 지금 이 테이블 위에는 딱 두 가지 주제만 놓여 있다. 어떻게 금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사도 되는지. 오늘 금 시세는 1g에 19만 8,890원 정도. 1년 전과 비교하면 원화 기준 금 가격은 거의 4,050% 가까이 오른 상태다. 그래서다. 사람들은 불안하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안 사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동시에 품고 있다.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말한다. 어머니, 요게 오늘 금 가격이에요. 1g에 대략 19만 8천원 정도 합니다. 1년, 2년 전이랑 비교하면 꽤 많이 오른 편이죠.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본다. 아이고, 진짜 금값이네. 예전엔 한 돈이 얼마였더라. 근데 이런 걸 통장으로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지? 직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그게 바로 금통장, 보통 골드뱅킹이라고 부르는 상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현금을 넣는 대신 금 무게를 통장에 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통장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숫자가 아니라 몇 그램 이렇게 쌓여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면 내가 10만 원 넣으면 그 날짜 기준 금값으로 몇 그램이 사지는 거구만. 맞아요. 예를 들어 오늘이 일지에 19만 8천 원 정도니까 10만 원 넣으시면 0.5지 조금 안 되는 양이 쌓이는 거죠. 좋은 점은 0.01g 단위로도 쪼개서 살 수 있어서 작게 자주 사시기 편해요. 직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할머니의 표정을 본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인다. 다만 이 금통장은 그냥 예금하고는 좀 달라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요. 금 시세에 따라 통장 속 금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고 팔 때 수수료도 있고 나중에 현금이나 실물로 바꾸실 때 세금도 있어요. 할머니가 바로 묻는다. 그래, 그게 궁금했어. 텔레비전에서는 좋은 것만 말하잖아. 수수료는 얼마고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솔직하게 좀 말해줘요. 직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 정확히 알고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먼저 수수료부터 말씀드릴게요. 금통장은 어머니가 금 살 때 한 번, 팔 때 한 번, 보통 각각 1% 정도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금을 사면 처음에 1만 원, 나중에 100만 원어치 팔면 또 1만 원 정도가 빠지는 구조죠. 할머니가 혀를 찬다. 에구, 수수료도 금값이네. 직원이 웃으면서 계속 설명한다. 그리고 금값이 올라서
통장 안에 있는 금을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에 대해 15.4% 세금이 붙어요. 배당소득세처럼 떼어가는 구조라서 예를 들어 금값이 올라서 100만 원 벌었다 하면 15만 4천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생각한다. 그럼 수수료의 세금까지. 그래도 그걸 감수할 만큼 올라줘야 남는 장사구만. 직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통장은 짧게 사서 빨리 파는 구조보다는 조금 길게 보고 위험 분산 용도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하나, 금을 실물로 찾으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찾는 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요. 실제 골드바를 손에 들고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뜬다. 실물로 찾을 수도 있어? 그럼 집에 가져가서 금고에 넣어두는 거야? 네, 골드바 형태로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 10%를 한 번에 내셔야 하고 보관도 스스로 책임지셔야 하죠. 그래서 요즘은 실물로 찾지 않고 통장 안에서 사고 팔기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은행 안안내 방송이 잔잔하게 깔린다. 할머니는 천천히 정리하듯 말한다. 그러니까 금통장은 조금씩 마음 편한 범위에서 사두고 혹시 모르니 하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거구만. 대신 수수료랑 세금은 감수해야 하고. 직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딱 그 느낌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금통장은 환율 영향도 같이 받아요. 국제 금 시세가 달러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화로 표시되는 금 가격은 금값뿐 아니라 환율까지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할머니가 웃는다. 에구, 금값도 모르겠는데 환율까지 보라 하면 나는 그냥 머리가 하얘지겠네. 직원도 웃으며 말한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차피 정확히 맞출 수 없으니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나눠서 사자. 오늘처럼 일지이 19만 8천 원쯤 할 때 한 번에 크게 사는 것보다 여러 번에 나누어 사면 평균 단가가 중간쯤에 맞춰지니까요. 요즘 금 가격은 분명 싸다고 하긴 어렵다. 1년 전, 2년 전과 비교하면 원화 기준으로 4,050% 이상 오른 구간에 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금을 찾는다. 주식과 부동산, 채권 시장이 출렁일수록 다시 한번 금을 떠올린다. 할머니가 조용히 묻는다. 그럼 지금 같은 때는 금통장을 여는 게 맞는 거요? 아닌 거요? 직원은 잠시 말을 고른다. 지금 사세요 같은 말은 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대답한다. 어머니, 언제 사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냐라고 생각해요. 지금 금값이 싸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세상이 불안할수록 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금으로 한 방에 수익 내야지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분들이 내 자산 중 아주 일부를 금으로 나눠두고 마음의 안전벨트 하나 채워두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십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뭐 큰 욕심은 없고 손주들한테 나중에 줄 수도 있고 내가 늙어서 병원 신세 지게 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 직원이 미소 짓는다. 그 마음이면 금통장을 너무 공격적으로 말고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두고 이번 달은 5만 원, 다음 달도 5만 원. 이런 식으로 자동이체로 적립식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금값이 비쌀 때는 적게, 조금 내려오면 더 많이 사지게 되죠. 결국 평균 단가가 맞춰지는 구조입니다. 할머니 눈빛이 조금 밝아진다. 그 말은 알겠다. 나도 적금은 해봤으니까 금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직원이 웃으면서 덧붙인다. 맞아요. 다만 예금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만 꼭 기억해 주세요. 원금 보장은 안 되고 금값이 떨어지면 통장 앙금의 가치도 같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금값이 더 오르면 오늘 일지에 19만 8천 원 하던 게 언젠간 20만 원, 22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 요즘 뉴스만 틀면 전쟁이니 금리니 나라 빚이니 그러니 사람들이 금 찾는 거 아니겠어. 나는 내레이션을 덧붙인다. 세계 금 가격은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이 모든 것의 합으로 움직인다. 그래서일까? 뉴스가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단순한 답을 찾는다. 그래도 금은 금이잖아. 직원이 마무리하듯 말한다. 정리해보면요, 어머니. 첫째, 금통장은 통장에 금무게를 싸는 상품이고, 둘째, 0.01g 같은 소액부터 살 수 있고, 셋째, 사고 팔 때 각각 1% 안팎의 수수료, 금값 올라서 남는 차익에는 15.4% 세금, 실물 골드바로 찾으실 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그리고 넷째, 금값과 환율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얼마 벌어야지 보다 내 자산 중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나눠둔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할머니가 한 번 더 묻는다. 그럼 은행 금통장이랑 뉴스에서 말하는 뭐 KRX인가? 증권사에서 산다는 금이랑은 뭐가 달라? 직원의 눈빛이 반짝인다.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둘 다 금이긴 한데 구조가 좀 달라요. 방금 이야기한 금통장 골드뱅킹은 어머니처럼 은행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대신 수수료랑 세금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KRX 금연물 계좌는 증권사에서 따로 계좌를 만들어서 한국거래소 금시장에 상장된 금을 1g 단위로 주식처럼 사고 파는 방식이에요. 이쪽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부가가치세까지 비과세라서 세금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대신 증권사 앱을 써야 하고 시장 시간에 맞춰 거래해야 하죠. 할머니가 웃는다. 아이고, 그건 우리 손주들한테 시켜야겠다. 나는 그냥 은행 창구가 더 마음이 편해. 직원이 함께 웃는다. 그래서 선택 기준은 이거예요. 편안함 vs 세금 수수료 효율. 어머니처럼 은행 창구가 익숙하시면 금통장 좀 더 공부해서 앱으로 직접 하실 수 있다면 KRX 금연물. 둘 다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복잡한 건 애들한테 맡기고 나는 여기 와서 조금씩 사야겠다. 나이 들어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해보지 뭐. 직원이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럼 어머니 성향을 봤을 때는 매달 일정 금액 자동이체로 금통장 적립식을 하나 여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그래요. 내가 매달 손주들 간식값 줄 때 5만 원만 덜 쓰고 그걸 금으로 조금씩 모아볼란다. 나중에 다 모이면 너희 할머니가 뉴스 보다가 금도 모았단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재밌잖아. 직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그게 바로 오늘 이 상담의 제일 좋은 결론 같습니다. 나는 마지막 내레이션을 남긴다. 2025년 11월 30일 오늘 금 시세는 1g 19만 8,890원. 숫자로만 보면 비싸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고점 근처에서 사람들이 진짜로 고민하는 건 더 오를까 떨어질까가 아니라 이 불안한 세상에서 내 마음을 어디에 기댈까라는 질문이다. 금통장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인 답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세상이 흔들릴 때
조금 덜 흔들리게 도와주는 선택지. 오늘도 누군가는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한 장을 들고 앉아 이 질문을 조용히 꺼내본다. 저도 금 조금씩 사볼 수 있을까요? 이상 골드보이였습니다.